저는 해석의 갈등, 폴 리케르의 책을 읽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병리 분석은 이 해석 참 중요하잖아요. 병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떤 이론을 통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병리가 오늘날의 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이거. 해석학이라는 것은 이해라는 큰 문제를 따지게 돼요. 내가 너를 이해하거나 그 현상을 이해하거나 사회를 이해할 때는요. 우위와 은유와 유비 같은 상징을 통과하면서 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 나아가요. 악의 상징을 가지고 흠, 죄, 허물이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악을 흠, 죄, 허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단어 안에서 겹듯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악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전환이 되고, 자, 질문은 폴 리케르는 악의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자, 금기를 어긴 악을 가리켜서 흠이다.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는 때라는 상징을 사용해 흠이라는 것은 더럽다, 신성을 모독하다라는 의미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함, 순백의 것, 그것이 아름다움에 손상을 입히거나 더럽혀진 것을 이제 흠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죄라고 해서 원래 죄가 있었어. 아담부터 시작된 원죄가 있었어. 이것이 이제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이 뱃속에 있는, 죄송해요. 아이 뱃속에 아이가 있을 수가 없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하느님의 앞에서 순백의 하얀색 앞에서는 죄인이다라고 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벌써 죄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악을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악을 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밖에서부터 온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과를 보면 여기 흠집 났어요. 예, 여기 이게 물방울도 나고 이게 흠집 사과예요. 사실 내용물은 똑같은 사과하고 똑같은 맛있는 사과인데 겉에 외부에 이미 있었던 악에 의해서 흠집이 난 거죠.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라는 어떤 순백이었던 아이가 있었겠죠. 여기에 어떤 흠이 있냐면은 여자애가 주걱턱이래. 그리고 오빠 거 네가 다 먹었지. 그럼 항상 오빠랑 가면 네가 누나니? 아이고, 그러고 제가 동상이에요. 그러면은 오빠 거 네가 다 먹었구나. 이런 말을 하셨었어요. 흠집이 많이 났어요. 너 백말띠라 그런지 애가 역마살이 있다.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니? 내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말띠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니까 다 할 수 있잖아. 너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거잖아. 약간 나를 배제시킨 듯한 느낌으로 외부의 악이 저를 흠집낸 것들이 막 있었어요. 악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눈에 띄었고 그것을 내 속성이 악이 아닌 밖에 있었던 악에 의해서 그냥 시작된 거예요. 이 박세로이에게 이미 있는 악이 어떻게 만나졌냐면 전과자, 중졸, 고아, 인생이 끝난 놈으로 흠집이 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근원은 뒤에 아버지가 있죠. 양육 강식이다. 인간을 개 돼지로 생각해라. 직원을 개 돼지로 생각해라. 오늘날에 이제 장근원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뒤에는 이미 있었던 악에 대해 흠집이 났기 때문에, 자, 흠이란 무엇인가? 얽히고 성킨 이런 금기로 이루어진 질서에 때가 묻은 것입니다. 주체는 이 때가 묻은 걸 정화해야 돼요.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겉에서 흠집이 났잖아요. 이것들이 흠집이라 생각해가지고 속죄하려고 했었던 정화 행위를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는 윤리적인 죄라고 얘기를 해요. 뭔지 이제 다음 챕터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윤리적인 죄의 개념은 빗나감과 구분길과 벗어남, 방황이다라고 해요. 죄는 씬인데 놓치다, 잘못가다, 죄짓다. 그러니까 뭔가 빗나가고 어긋나고 튕겨나가고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놓치고 빗나가는 걸 죄라고 얘기할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뱀에 의해서 흠집이 난 덕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추방당하는 형벌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선했고 아름다웠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만 있었어요. 근데 흠집남으로 인해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단절, 실체가 아니라 악은 무라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악이니까 그때부터는요, 아담아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신과 연결성이 없는 빗나감 상태를 계속, 즉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자기 처벌적 어떤 속성들이 계속 있게 돼요. 이게 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흠집난 것에 대해서 정화의식을 해야 하기에 자기 처벌을 하려면 죄를 지어야 돼요. 너 왜 이렇게 혼날 짓을 사서 하니? 너 왜 이렇게 맞을 짓을 사서 하니? 그래서 손 들고 있어야만이 무의식적인 이 죄책감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혼날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죄의 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형벌법, 영원한 법처럼 만들어버린다. 이런 때 묻은 것을 지워야 공동체가 산다는 믿음 때문에 개인은 끊임없이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사회, 개인과 사회의 사회 문화까지 계속 재짓으려 하는 자기처벌적인 행태, 즉 죄를 짓는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자애가 주걱턱이야 그랬을 때 신체적 우측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쁜 여자애들만 보면요, 시기심이 막 있었어요.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도 왠지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약간 후리후리하면은 그냥 알 수 없는 화가 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빗나가버려. 예. 그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오빠 거 네가 다 먹었지? 수치심이 엄청 건드려졌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120kg까지 쪘던 사람인데 그때 그 분기와 수치심이 그 폭식이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는 이미 오빠 거 다 네가 먹었지라는 흠이 났어. 어쩔 거야. 아싸리 그냥 끝까지 가보자라는 자기 처벌 기제로 내 몸을 굉장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었어요. 그 다음에 너니까 다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내 선임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나한테 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여자 어른 대상, 남자 어른 대상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너는 내비두면 네가 알아서 다 할 거잖아.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도 알아봐야 하고 두려운 거 공포 가운데 뭘 해야 하는데 이 기표 때문에 나한테 뭔가 요청하는 것 같고 바라는 것 같은 것이 백말대라 그런지 애가 역마살이 있어. 너 왜 이렇게 싸돌아다녀? 그러니까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조직이라 함은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고 불안 요인을 없애줘야지 구성원이 이렇게 딱 이렇게 결속력이 있는데 밖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이런 속성들이 이미 흠집난 것에 의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기 처벌적인 어떤 양태가 제가 저와 개인과 계속 빗나가는 관계 양태를 계속 만들어요.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 계속 만들어요. 이 안에 위축감, 수치심, 적대와 분열. 아우구스티스는 이런 악은 원래 없어. 세상이 악인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에 취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 처벌 기제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이 이제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악이 뭐야? 선이 뭐야? 그 질문 말고 왜 우리가 악을 계속 만들어내느냐? 그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안에 이제 관역이 있어요. 이게 적중해야 여기 말한 죄, 윤리에서 비껴나감이 아니라 적중해야 되는데 관계 상황 꿈을 향해 화살촉을 쏘죠. 근데 화살촉 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나 원래 찌그러질 존재야. 나 어차피 찌그러졌으니까 너네 나 똑바로 안 봐줄 거잖아. 이런 생각들. 내가 흠이 있는데 니들이 잘 봐주겠어? 나 단골이야. 그래서 나 니들이 원하는 체계 안 지킬 거야 라는 거 있으니까 관계 상황 꿈들이 다 비껴나간다는 거죠. 결국엔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자기 처벌적인 어떤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이고 악이다라고 리케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갈등, 집안에서 갈등, 동상이모 처벌이다. 좀 더 내면화되면요, 이것들이 반복되면 습관화되고 고정화되어서 허물처럼 나를 더 씌워져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의 무게감과 짐이 되어서 나를 끊임없이 허물 의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허물, guilt. 이 유죄, 이게 유죄인 거예요. 이게 유죄인데 범죄, 죄, 잘못, 벌금, 빚을 청산해요. 고대에 빚을 갚다 해서 유래했는데 빚을 지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대요. 허물이. 자, 허물은 이제는 죄의 존재론 이미 있었고 이미 어떤 뱀을 통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니라 지금부터는 순전히 주체의 문제로 봐야 돼. 허물은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의 한도 안에서까지만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짐의 상징을 이동하면서 자기가 느낀 만큼만 이제 죄이며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흠의 상징인 진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저 여전히 말하죠. 지금 거의 내일 모레 40인데 이제 40년 동안 아까와 같은 그 말 여자애가 주걱턱이네. 오빠 거 네가 다 먹었지. 백말대라 그런지 애가 역마살이 있어. 너니까 너 혼자 다 할 수 있잖아. 요런 언어들에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요, 그냥 그 속에서 노예의지로 계속 대상한테 알 수 없는 화가 나고 서운함과 수치심이 그냥 있었어요. 같이 숨만 쉬어도 너무너무 저를 어렵게 해서 그 느낌적인 느낌과 상태에 계속 노예의지 상태로 빠져 있었죠. 근데 저 이렇게 봐요. 가끔 이제 잘 안 들어오면은 글자라도 박혀라 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 이게 덮어도 놓고 이런 세월이 근 10년이에요. 진짜. 이제 이렇게 허물 의식인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주걱턱이면 조직을 이끌겠네. 여기가 단단하니까 조직을 이끌겠어.
오빠 거 네가 다 먹었지. 그래, 여자도 힘을 가질 수 있어. 역마살이라는 건 유연하고 재치 있고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해안을 찾아오겠네. 그리고 너니까 다 할 수 있잖아는 믿을 수 있는 녀석이네. 뭘 맡겨놓으면 뭐라도 해올 녀석이네라고 완벽하게 전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노예 의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거죠. 이거에 한 사례가 있는데, 내가 무능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까봐 은행 업무를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들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대출 상담 개인으로 해가지고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분이 어떤 업무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로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뭐 부동산 계약을 했나요? 뭐 물어봐요.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되는지만 알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니 은행 업무 와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에겐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선생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죠. 근데 상담도 안 해드리는데 저희들은 무슨 유인물 같은 것만 드리고 말아요. 이 정도면. 그러길래 그럼 그 유인물을 주셔야지. 불편함이 좀 겪네요. 선생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저는 물어야 될 제 목적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때부터 일단 적어보세요. 이게 뭐가 필요하면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온 것입니다. 잘 마무리는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꾸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결국엔 저는 방법은 찾았어요. 어떻게든 몇 년 안에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 된다. 이제 리케르가 진짜 악 중의 악은 거짓 종합이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허물의식에 대해서 어떤 자기 처벌로 인해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게 어떤 흠 때문에 지금 때가 탔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 알아보지도 않고 나서 네가 조급하게 거짓 종합, 섣부른 어떤 그런 설익은 종합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게 악 중의 악이야. 알아보려 했어? 해보려고 했어? 안 했잖아. 시도도 안 했잖아. 그냥 어렵겠거니 자기 초연에 빠져 있어서 도전도 하지 않았잖아. 그런 억지로 만든 통합.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헬조선이라 그래. 뒤에 백이 없어서 그래. 내가 흠이 탔네. 이미 악이 있었던 거 어쩔 수 없이 받았네. 라는 식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종합을 이루려는, 내 존재가 그걸로 명명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걸 명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간성이 그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 중의 악은 겉으로만 법에 일치하는 준칙에 정당화하고 도덕에 흉내만 내는 것이 악 중의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흠이 나서 어떤 죄 시스템을 통과해야 돼서 자기 처벌이 필요했는지, 그것이 죄를 만드는지, 그것이 반복되어서 지금 나도 모르게 고착되고 고정돼서 습관처럼 허물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자기를 끊임없이 비틀리고 빗나간 상태로 격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우리의 책들과 지금 이 저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을 거 듣는 게 중요하고 볼 걸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수히 많이 이미 있는 악으로 인해서 우린 유혹을 많이 받고 또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들을 기와 볼 것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지식을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게, 오늘 유독 더 감사하게 상기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